토. 저는 꿀잼 김광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부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어제 보고 오늘 또 했네요. 거의 여기로 날마다 출근하고 있어요. 네. 그냥 여기 그냥 뭐 라꾸라꾸 2개 갖다 놓을 테니. 그러니까요. 좀 얼굴이 누렇게 뜨고 있어요, 진짜. 취식하세요, 그냥 여기 네. 앞에서. 12시, 밤 12시가 되면 잠을 못 자. 아, 이게 그 순위에 대한 로이로제가 생겨가지고 12시에 근데 바로 딱 올리는 게 아니대요. 네. 네, 12시 5분, 뭐 어쩔 때는 그래요? 10분 뭐 이렇게 분 단위로 올라가는데. 또 파악을 하셨네요. 네, 제가 계속 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어제는 12시 5분에 딱 바뀌었어요. 네. 드디어 21일. 아, 근데 20일을 못 했어. 20이 안 해. 예? 주말이라 일이. 조금 뭐 그러니까요. 경쟁이 덜 치열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김용민 PD가 매번 네. 그 페이스북에 왜 재벌 대기업이 골목 상권 진입하냐 해가지고 TBS 앞에 가가지고 막 항의 시위하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을 진짜 뼈저리게 느껴. 아, 그러니까 JTBC랑 TBS 이런 거는 팟빵에 좀 올리지 말란 말이에요. 맞아. 방송에 충실해야지.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김현정 거는 뉴스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렇죠. 거예요. 굳이 팟빵 아니어도 많이 그러게. 들으시는데 이거는 팟빵의 정책에 굉장히 반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다고 피디님 회사 측에. 아니 이 전파 성출권을 땄으면 그거에 충실해야죠. 그렇죠. 아니 손석희 목소리를 왜 팟빵에서 들어야 되냐고. 그러게. 그럼 라디오를 하지 말든가. 정봉지 봐요. 전국구도 하고 품격시대도 둘 다 순위에 올라가 있어. 이건 진짜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요. 의원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묶어서 어제- 하나로 하든가 그냥. 그러니까 광주도 안 가시고 이거에만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니, 되신 거예요 어제? 아, 진짜 아니 제가 그 어제- 김광진 의원이 어제 그 문재인 전 대표 광주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거기도 안 가고 가? 여기로 왔어. 문재인이 불러도 안 가 이제. 아 근데 그 큰일 났어요. 제가 하다가 그러니까 가끔은 얼굴 좀 비춰야 되는데 원래 광주 행사니까 제가 그래도 호남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비서분도 참석한다고 다 일정을 연락해 놓은 거예요. 네. 우전팀한테. 근데 전화가 왔어. 방송하려고 여기 왔더니 대표님이 하기 전에 몇몇 분들하고 식사하려고 하는데 왜 식사 자리에 안 오냐 예약돼 있는데. 시사 정비소 녹음 중이라고 얘기했어야죠. 아 큰일 났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근데 그 행사 안 가니까 다 안 도와준다는 거 아닐지 모르겠네. 그런 데는 좀 다녀오세요. 없어도 되니까 우리끼리 할 테니. 네. 그런 큰일 데는 났네. 이러다 다 죽어. 아니 그거 하지 마. 큰일 났어. 이거를 좀 네. 최대한 뒤쪽에 해주세요. 아, 하고 그래요? 더 하고 싶으시면 아, 사람들 저 진짜 안 듣는 부분에 좀 앞에 이거 하면 끝까지 안 들어 사람들. 아 하루에 진짜 10번씩 제가 막 연습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러다 다 죽어. 안 닮았어요? 미치겠다 진짜. 아유. 아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네. 저희도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너. 먹는 광고가 들어왔어요. 아, 뭘 먹어야 네. 하나?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충실하게 먹으면서 네. 광고를 해드리겠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제가 그래도 나름 SNS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광고를 저희 시사정비소에 주시면 제 SNS의 모든 SNS를 총동원해서 하루에 막 10번씩 올려드릴게요. 네. 정말 근데 시사 정비소에 광고 해주시는 광고주 분들은 정말 현명하신 분들인 거예요. 해안이 네, 있으신 거죠. 맞아요. 이 방송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아시는 분들이죠. 그럼요. 블루칩을 보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네, 맞아요.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계의 이영애 씨거든요. 그게 하루 뭐야? 종일 자기 상품만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부끄럽네요.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루긴 했는데 우리 반기문 총장의 한반도 대기행 뭐 요즘도 연일 계속되고 있어요. 네. 예? 뭐 멈추질 않아요 이분은. 폭주 기관차 같아. 근데 요즘은 거의 정신 승리에 입각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실제로는 자기 캠프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빠져나가고 있고 뭐 오라고 하는 정당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다 내가 사실상 승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뭐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다. 뭐 조간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네. 사실 정당들이
튼튼한 반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집이 있는데 네. 왜 이제 와서 텐트 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놈의 텐트는 선거 때마다 맨날 치긴 치는데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가 없어.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친박연대인가 어버이연합인가 거기서 이번에 텐트 쳤다고 막 네, 하던데 맞아요, 오늘 맞아요. 거기서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날씨 엄청 춥다고 하던데. 같이 모이면 되겠네요, 거기. 아, 그리고 네. 그 광화문 광장에 그 공기청정기 주자라고 하는 그 행사 하더라고요. 네. 펀딩 맞아요. 모금 네. 운동. 그것도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거기서 며칠 잡았는데 거기서 진짜 오랜 기간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시끄럽고 뭐 이런 거보다 공기가 정말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 왕복 그 8차선 도로잖아요. 그 근처에. 거기서 그렇죠. 막 매연을 마시면서 힘들죠. 아유. 그나저나 우리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제 안희정 지사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고 오늘 이재명 시장이 또 하시는데 안희정 지사는 볼수록 멋있기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요. 멘트도 멋있게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차기의 모습이 계속 이제 비치긴 하잖아요. 어떡해. 예, 근데 네. 그 차기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다고 하면 사실 안희정에게 5년은 금방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안희정 지사에게 차기라는 그 이미지가 이게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죠. 보통 차기라는 딱 치면 본인이 굉장히 불쾌하고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제 또 출마 선언 하자마자 문재인 네. 전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후보가 누구이든 우리가 이깁니다. 예. 이런 말을 하필 안희정 지사가 출마하는 날 이걸 덕담으로 건넸어요. 뭐 같은 편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아마 근데 뭐 다른 후보가 될 때도 다 비슷한 정도의 말씀은 하시겠지만 네. 지금 다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다 하나로 뭉쳐서 잘 해보자라고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어제 또 지역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 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다 된 줄 안다. 네. 지지율 30%밖에 안 되면서 라고 하는데 본인 지지율 1%잖아요. 근데 네. 참 안타까운데 일단 안희정 지사로 좀 돌아가 보면 네. 안희정 지사가 말하고 있는 어찌 보면 거대 담론일 수 있어요. 정당 정치의 원론, 민주주의의 원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뻔한 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걸 참 안희정이 하니까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내용에 담겨있는 진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듣는 사람에게 참 느껴지는 거. 어제 홍석천 씨가 함께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홍석천 씨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일반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용기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네. 네. 안 지사가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거짓말을 안 하고 싶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진심으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는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실제로 용기죠. 네. 정치인으로 살다 보면 지금 당장 표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이 차기를 생각해서 그런가? 근데 지금 당장의 표보다 자신의 말이 뒤집히지 않아야 한다. 언제든 나의 소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네.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진솔하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야 되거든요. 네. 어제 5시간 정도의 생방송으로 이제 이 얘기들을 막 주고받고 문답을 하셨는데 솔직한 말로 들어보면 정말 임팩트 있는 말이 그렇게 강하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대본 없이 반기문 총장 보세요. 질문자가 직접 공개했지만 조선대학교에서 강연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패널들의 질문을 사전 질의서에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방명록 글도 한 줄도 못 외워가지고 뭐 써갖고 다니시는 분. 그리고 패널로 나온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방청석 질문 받는 거 몇백 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 질문 받는 그 사람도 예정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김광진 의원 그거 가능합니까? 대본 없이 몇 시간까지 가능? 저는 혼자서 5시간 32분 하는 사람. 안희정은 질의응답하면서 5시간 32분 이 잡정너야. 이 얘기 나오는 거지. 그래서 차차기는 잘하는 거죠. 이 얘기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길게. 왜 빨리 안 물어봤어? 응?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거대 담론 너무 큰 얘기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비판도 많이 받고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저는 안희정 지사처럼 그런 뻔한 말이라도 좀 제대로 좀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지켰으면 이렇게 지키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뻔한 말도 잘 못해요. 요즘 정치인들. 네. 찌찌뽕입니다. 사실 네. 그게 그랬었는데. 막 뽕찌찌 해야 돼. 이게 동네마다 다르지 않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정치에서 이렇게 그 고매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원칙이 무너졌는데 이하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어떤 담론이나 이런 강론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공허할 수 있거든요. 네. 원칙이 먼저 단단히 선 이후에 그 밖에 어떤 디테일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의 역할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태자면 제가 어제 들어가서 5시간 동안 이제 그걸 쭉 이렇게 봐보면서 느낀 소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이걸 준비했던 후보나 비서진 혹은 참모들 지지자 이 사람들이 네. 국민들한테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추정식을 선보이고 싶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드는 게 누군가로부터 최고로 잘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전하는 정치인 이걸 참 오랜만에 느껴본다 라고 그래요?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멋지게 봤어요. 나중에 문재인 후보 출정식 할 때 뭐라고 얘기하려고 아유. 지금 너무 세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 다음에 있는 거니까 당황하셨어요. 문재인이 먼저 있었으면 뭐 그거 한데 네. 저는 그거보다 안철수 출정식 때 뭐라고 이야기할지 그게 더 기대가 됩니다. 폐차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 자기는 폐차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안철수 출정식 우리 때 방송을 듣고 답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에는 테러와 관련한 기구나 회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시적인 그런 기구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필요한 경우에 1982년도부터 국가 테러 대책 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의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법률상의 의장이 네, 누군지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네,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은 골탕을 한번 먹여야지. 황교안을 쥐잡듯 잡던 김광진. 다시 잡으러 갈 수 있도록.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슈 정비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슈 정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노트 하나를 옆에다 끼고 방송을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화려해 오늘. 최순실 게이트의 구속자들 특집인데 네. 여기 나온 사람들이 그냥 등장인물도 거의 삼국지 수준이고 또 이름도 막 바꿔. 그러니까 정말 헷갈리고 그리고 막 친인척 관계에다가 아들 딸 뭐 이런 건데 그 관계도도 볼 때마다 헷갈려요. 이 사람이 누구 딸인지 법적으로는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누군지 막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자, 이 구속자 특집 우리 정주식 편집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구속된 사람들 또 구속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사람들을 저희가 입고시켜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두 분 혹시 구속 당해보셨나요? 제가 구속은 안 당해봤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적은 있어요. 뭔데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3번 정도 고발당해봤거든요. 예. 근데 3번 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했는데 마지막 3번째 고발장이 올 때는 검사실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이 왔다. 제명이 뭐냐? 그랬더니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사유가 있냐? 국가보안법 위반이. 그랬더니 고발장 써지는 것을 좀 읽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막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그쪽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그러다가 그래도 뭔가 적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요. 존재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김정은급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서면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취소됐는데 네. 실제로 제가 구속당해 본 적은 없는데 긴급 체포 당해가지고 재판 받아본 적은 있어요. 재판 받아서 벌금 200만 원 받아본 적은 있는데요. 봐봐요, 화려하시잖아요. 왜요? 무슨 그러니까. 죄로요? 어찌 보면 명예롭다고 해야 될까? 어찌 보면
우리 때는 막 무슨 화염병 던져가지고 민주인사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자를 위해서 열심히 인터넷 싸워주는 것. 악플 달았구나. 이게 민주투쟁이야. 아, 찌질해 진짜. 어? 악플 달아서 벌금 냈다는 얘기죠 지금.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누구한테 달았어요? 이회창 총재. 아 그러면은 최근의 일은 아닌가 봐요. 2001년도 아. 대학교 2학년 때. 아 이때 뭐 소시적이었네요. 예. 한참 피가 끓던 시절에. 뭐 그럴 수 아, 있죠 뭐. 그때 01411 그 PC통신 있을 때 아. 띠띠띠띠띠 그 소리 아세요? 예 알죠. 아시죠? 예. 예, 그 부모님한테 안 들키려고 그 컴퓨터 맞아요. 이불로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예. 하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01411 소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 다 부모 죽어. 나 이거 못 받겠어 이거 둘이. 저도요. 너무 당황스러워. 그때 그 벌금 내시고 부모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요. 뭐 별말 안 했죠. 아 그래요? 얘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나. 민주투사였다니까. 참 화려하셨군요. 예. 저도 구속 당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직설이라는 매체 만들고 가장 네.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네 오늘만 살 거냐? 너 그러다 잡혀간다.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풍자 만화라든지 뭐 정치인 패러디 콘텐츠 이런 것들을 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매체에 비해서 좀 비판의 수위가 좀 높겠죠. 근데 실제 협박 받아본 적은 있으시죠? 네, 저희 뭐 어. 세월호 관련 혹은 뭐 방산 비리 관련 등등 뭐 아니면 대기업 비리 관련 협박 말고 실제로 문서로 고발장이나 고소장이나 받아보신 적은? 고발장은 아니고 고발 협박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메일로. 아. 근데 실제로 고발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뭐 팩트를 그렇게 왜곡했진 않았으니 그래서 뭐 고발까진 가진 않았는데 우리 에디터들이 그 네. 직설 에디터들이 그 직설이 약간 위기에 빠질 때마다 저한테 이런 요구를 많이 했어요. 편집장이 한번 들어갔다 오시죠. 아 정주식이 누군지를 몰라. 아 어쨌든 들어가도 누군 줄 알아. 아니에요. 제가 그 네. 들어가면 그 저를 위해서 1인 시위를 해주겠다는 분들 제가 10명까지 예약을 받았었는데 요게 좀 어려워졌죠. 이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이제는 최순실 게이트 터진 이후에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도 오늘만 산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 맞아요. 왜냐면 때문에. 조선일보도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으니 그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그러니까 다 빨갱이 매체가 된 거지. 그때 기준으로 보면 적화 국민 통일이 된 대통합을 거예요. 잃었네. 그렇죠. 아우 대선 공약을 확장했어요. 보통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문제는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보면 지금 편집장님은 시사정부세에 빠져가지고 출근을 안 해. 직설에 볼만한 기사가 없어. 안 올라와. 아, 큰일 났네. 아 그거 하지 마. 아무래도 뭐 직설은 죽지 않습니다. 아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름하여 구속자 특집인데요. 지금까지 누가 구속되었는지 먼저 구속자들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 이 구속 어떤 사람들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감이 되는 건지 요 요건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나쁜 사람들이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재용은 나쁜 사람이 아닌가? 그 요건에 대해서 장국영 PD가 잠깐 소개를 네. 해주시죠. 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입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럴 때 구속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네. 그 항목 중에서 네. 그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사실 더 중요해요. 네. 법원 판단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주거가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니까 네. 법원이 피고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각호, 피디님이 읽어주신 다음 각호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문제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칙이냐. 결국은 구속영장을 결정 내리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판사 1인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2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도 초범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번 초범이긴 합니다. 근데 범죄의 규모가 430억이라고 하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유로만 보면 500만 원 2번 훔친 사람보다는 약한 거예요. 그리고 재범을 할 것 같지도 않다라고 그냥 판단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할 때는 그 주거 문제나 아니면 증거인멸 이 두 가지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네. 재판부에서 가부 결정이 내릴 때는 아주 자의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결정 내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첫 번째 구속자는 누굴까요? 안종범? 땡, 정우성? 땡. 아니, 이분들이 최순실 게이트 최초 구속자는 당연히 최순실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11월 3일 날 왠지 이분은 잘 피해 다녀가지고. 네, 이분이 처음으로 구속됐어요. 11월 3일 날 구속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1월 6일 날 구속됩니다. 같은 날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구속이 됐어요. 네. 그리고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분 직함부터 구린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일단 창조경제 붙으면 이 정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직함을 쓰는 사람들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돼요. 창조 붙으면 일단 사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11월 11일 날 빼빼로 데이네요. 이날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22일 날 구속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11월 22일 날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문영표 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죠. 네. 이분이 12월 31일 날 구속이 됩니다. 그 앞에 소개했던 장시호까지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네. 문영표 이사장부터는 이제 특검에서 그렇죠.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우리 나서 열일하고 있는 특별검사. 네, 그렇죠. 박수를 이분- 보냅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중간에? 유석열 화이팅! 그리고 나서 이 문제 블랙리스트 3인방이 1월 12일 날 구속됩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구속이 되고요.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 3인방 뒤에 있었던 지시자 둘이 1월 21일 날 구속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드디어 구속이 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의 배우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 그렇죠. 국정농단의 거의 대부분의 배우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특히 그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구속된 것은 의미가 상당한 거예요. 이제 그 드디어 이제 특검 수사가 몸통에 접근했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밖에도 그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관련해서 류철균, 남궁곤, 김경숙, 이인성 교수가 차례대로 구속이 됐는데 뭐 이분들은 뭐 또 다른 갈래 이야기니까. 예. 그래요. 여기까지가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구속된 놈들도 많네요. 예? 그렇죠. 네. 이제는 구속되진 않았지만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조만간. 그렇죠. 구속되겠죠. 예. 이분들을 한번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 정유라가 있습니다. 이분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네. 그래요. 이분 아유. 참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아니 뭐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면 귀국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특검에서는 이런 범죄자와 타협할 수 없다. 그럼요. 이런 엄정한 원칙을 밝혔죠.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는 우리 덴마크까지 직접 가서 취재를 했던 네. 길바닥 저널리스트를 그렇죠. 모시고 저희가 직접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로 열심히 달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일부에 지금 이 코너에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1인 미디어잖아요. 예. 1인 미디어는 좀 부지런해야 되는데 너무 게을러. 아침에 못 오겠대. 그래서 이거를 정유라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 좀 접고 길바닥 리스트와 2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바닥 저널리스트예요. 길바닥 리스트. 길바닥 리스트라고 해. 길바닥 블랙리스트라고 할 뻔했어. 네, 길바닥 저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님 구속돼야겠습니까? 안 돼야겠습니까? 근데 특검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네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법조 관련자 분들이 법원 앞에서 농성하고 있어요. 말도 안 네네. 되는 일이다. 네네. 내가 맞아요. 법률가로서 이것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사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이재용으로 향하는 화살이 훨씬 더 컸었거든요. 네. 기존의 음. 수사 방향을 보면. 네. 근데
참 돈의 힘이 무섭죠. 맞아요. 돈의 힘이. 이 조희연 판사님이 그 아까 소개한 그 문영표, 김종덕,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바로 그 판사님이거든요. 유독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만 기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좀 논란이 되는 게 이 처음에 법원에서 밝힌 이 불구속 사유가 세 가지였어요. 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뇌물 수수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죠.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결여돼 있다. 이렇게까지 세 가지 이유만 밝혔는데 또 나중에 한 가지 더 드러난 사실이 있어요. 언론에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런 또 사유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죠. 피의자의 주거와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그럼 미친 거지. 이재용이 너무 호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깜빵 가면 저걸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배려를 해줬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말을 실제로 했대요. 혹시 집이 엄청 여러 개여가지고 어디에 주거하는지 불명확하다 이런 아니 뜻이 그러면 아니었을까? 깜빵을 여러 개 주던지 한 독방 2개 주면 되잖아. 이재용. 그 정도까지는 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앞서 그 세 가지 공개됐던 사항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만 봐도 참 이해 안 문영표나 되죠. 이런 사람들은 안타까울 것 같아요. 맞아요. 말한 것처럼 그 돈을 준 사람도, 그러니까 돈을 주라고 요구했던 사람들도 아직 조사를 안 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았다는 사람도 정확하게 내가 그것 때문에 한 맞아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네. 그걸 전달했던 사람들만 전부 다 구속시켰거든, 이 사람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힘없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 1, 2, 3번 뭐 다툼의 여지 본인 부인 뇌물수수자 조사 결여됐다. 이거 앞에 구속된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유독 이재용 그 앞에 부회장에게만 구속된 사람들은 당사자도 아니야. 맞아. 아무튼 조희연 판사님 나중에 조희연 판사님 한번 모실까요? 시사정비서 이분 한번 정비 필요해. 인물 정비 시간에 이분 끝나고 나서 뭐 삼성의 자문 변호사 이런 걸로 그러니까요? 가시는 건 아니겠죠? 여기 안 나오실까요? 그러니까요. 아, 나 같아도 안 나오겠네. 네.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한번 좀 제가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네. 한번 출연 부탁드리고요. 조희연 판사님 말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유아인 씨나 박보검 씨가 좀 나와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청취율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낫겠다. 그게 낫겠다. 예, 그래요. 유아인 씨 광화문 집회만 가지 마시고 우리 방송에 좀 나와서 네. 본인의 소신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펼쳐주시면 딱 5분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연결만 좀 해줘도 내가 무릎 꿇고 받을 수 있는데. 유한 씨 번호 제보 받습니다. 알고 계신 분 후기 게시판에 부탁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되어야 할 분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분이에요. 이분도 네. 아직 구속 안 됐군요. 네, 이분의 목에 참 현상금이 얼마까지 걸렸었죠? 한 2천만 원 가까이? 네. 네, 2천만 원 가까운 그 현상금은 누가 걸렸죠. 가져갔나? 스스로 나왔으니까 자진 출두했으니까 자기가 가져갔나? 지급 받은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스스로 참 안타까워. 이분을 추적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분은 검찰 수사에서 황제 수사로 내내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죠. 팔짱을 끼고 참 그 여유 있는 미소를 보이면서 근데 검찰도 참 웃겨요. 그게 사진에 찍혔잖아요. 네. 응? 그러고 나니까 그런 수사를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건데 대처 방법은 뭐냐면 창문을 신문지로 가리는 거야.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검찰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심 끝에 해경 해체한 거랑 똑같은 거지. 이분은 혐의도 화려해요. 그 주식회사 정강의 자금을 접대비, 통신비 등으로 쓰고 자기 회사 명의로 막 그 고급 외제 승용차를 막 빌려서 자기 맘대로 쓰고 이분의 그 혐의가 아주 확실합니다. 검찰에 압수당한 휴대전화에 최순실이 대통령 개인사를 관장하며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있었어. 이게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안 시켰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본인은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고 있다.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아는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위증을 하기도 했죠. 아니 모르면 민정수석이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민정수석이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렇죠. 측근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더 중요한 인물 하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으로 박근혜 씨입니다. 그렇죠. 네. 이분이 구속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대통령 면책 특권 때문인데 이제 곧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즉각적으로 구속이 가능합니다. 뭐 온 국민이 그걸 바라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자도 안 붙이는 거예요? 박근혜 씨라고 그냥 그러네. 박근혜는 이제 뭐 자연인으로서 저는 박근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이게 어. 공식 용어일 것 같아요. 그 확실한가요?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박근혜 네. 피의자. 대통령.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7차 변론까지 하고 종결했거든요. 네. 이거는 선고했는데 지금 7차 변론 끝났어요. 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헌재가. 그리고 거의- 8차, 9차 거의 헌재가 지금 시사 정비소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 매일 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사실은 더 열심히 해. 맞아. 게다가 우리는 4명이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헌재가 다른 재판을 모두 종결시켰어. 아예 안 해. 그러니까 김광진이 몰빵이죠, 몰빵. 문재인이 불러도 안 가고 시사 정비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아니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헌재 재판관 모두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보조로 도와주는 판관까지 전부 다 이 일만 하고 있는 거죠. 완전 몰빵이구나. 완전 몰빵.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고해야 될 문서가 법원에서 검사에서 넘어온 것만 트럭으로 몇 개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다 읽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새로 증인들한테 대질신문 해야 되고 그렇게 일이 많아서 증인들을 다 취소시켰구나. 돌려보냈구나. 그렇죠. 그리고 안 나오겠다고 한 사람들 그냥 시간 안 끌고 빠리빠리 네. 끊어버리고 하는 일들로 이제 지금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1월 26일은 조금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설 선물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따뜻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헌재 재판관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쭉 보니까 네. 이 구속자들, 구속돼야 될 사람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그 분류가 가능한 것 같아요. 예. 먼저 이 모든 국정농단을 계획하고 지시한 지시자들이 있어요. 네. 박근혜 씨가 있을 거고 최순실 씨도 있을 네. 거고 여기에 김기춘 씨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큰 판을 짜는 역할을 했다고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니 예. 네. 요 3명 정도가 지시자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공모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말한 세 사람이 지시자와 함께 범죄를 공모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차은택 씨, 장시호 씨, 이재용 씨, 정유라 씨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예. 또 한 부류는 수행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지시자의 지시를 충실히 받아서 심부름꾼 역할을 수행했던, 선발이 됐던 사람. 그렇죠. 수적으로 이런 더러운 일을 직접 도맡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안종범, 정호성, 김종, 문영표, 조윤성 같은 사람들이죠. 관료들이죠. 예. 공무원들. 참 이런 사람들도 문제인데 네. 지금 거론되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적폐들 있는데 가장 먼저 손꼽아봐야 될 게 이런 분 같아요. 이 문제 제기가 최근에만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안민석 의원이 네. 2년 전부터 자기가 계속 주장해 왔다. 근데 자기가 사실상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막 다구리 당했다.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네. 네네. 그때 이 문제 제기를 했던 7인방이 있죠. 그렇죠. 훌륭하신 분들 이름을 한번 읊어볼게요. 이에리사, 박인숙, 강은희, 김장실, 박윤옥, 염동열, 김희정 요분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이분들이 많이들 아마 그 안민석 의원이 다구리 당하는 국정감사 동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2년 전에. 예. 네. 그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최초 제기했을 때 이분들이 정말 작정을 하고 달려듭니다. 그렇죠. 아주 막 막말을 퍼부으면서 안민석에게 깊은 한숨을 내셨던 장면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아 있는데 정모라는 선수가 단 한 번 지금 처음으로 마사야 선수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저 마장에 이제 훈련을 했거든요. 그것도 역시 협회의 그런 짜맞추기 공문이 저게 간 건데 어떤 특혜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비호를 하는 이유. 2007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거의 모든 경기에서 1, 2위를 휩쓸다시피 한 선수더라고요. 단순하게 이 선수의 부모님이 누구고 윗대 어른이 누구라는 이유로 이렇게 훌륭한 선수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거 이 문체부가 두고 보고 있으면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 선수가 과거에 유망주였고 지금도 이 마장 마술에서는 고등학생으로서는 성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성적하고 아주 오랫동안 훌륭하게 커왔더라고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악성 루머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사람의 기가 꺾이고 인격 모독이 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장래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점에서 너무 애석하고 그 선수의 명예나 그 선수의 장래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국정감사장에서 상대 당 의원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렇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다구리 까듯 달려드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진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7분의 전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얘기 네. 여기 네. 꼭 하셔야 되나요? 왜 7분의 전투냐면 자기의 발언 시간이 7분밖에 안 되거든요, 국회의원이. 근데 그 발언 시간 7분 중에서 장관의 답변 시간까지 포함되니까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시간 한 4분, 3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이슈 제기를 해가지고 내가 스타 의원이 돼야 되기도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도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네. 특히나 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10시에 시작해서 본인이 한 번 딱 발언하고 나서 한 바퀴가 딱 돌려면 오후 한 4시 정도 돼야 자기 발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할애한 근데 거예요? 그 시간을 할애한 거죠. 그것도 실제로 이제 이런 싸움이 붙는 건 각 당의 대선 주자 정도에 관련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네. 혹은 국가적으로 뭐 NLL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공약과 관련한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자잘한 문제들을 버리고 이제 이것에 집중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원내대표나 이런 쪽에서 푸시를 주거든요. 네. 이런 발언 해라. 너는 이 꼭지, 너는 이 꼭지 이렇게 이제 좀 배분을 해줘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당시 안민석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의 영상만을 보면 실제로 최순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떠올릴 수 있는 국정농단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네. 아 승마 유망주인데 맞아요. 막 이렇게 어쩌냐 누군지도 모르는 승마 네. 유망주 예를 들면 박태환이나 막 이런 사람을 문제 제기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 상태인데 이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네. 결국은 누가 오더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궁금한 건 뭐 오더는 당연히 받았을 것 같아. 근데 이분들 7명의 의원들이 이 사건에 이 게이트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오더 주니까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한 건가요?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실체적 진실을 어디까지 알았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데 다만 최소한 원내대표나 아니면 청와대의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 뭐 이런 정무수석에 가깝겠죠. 정무수석 정도의 언질은 충분히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당사자들도 뭔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그런 오더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인지하고 있다고 그건 볼 수 알겠죠. 있지가 알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그리고 왜냐하면 이걸 하면서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키는 던져줄 수밖에 없는 거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승마만 막 키워주는 것으로 발언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니까. 근데 그 질문이 계속 그 머리에 맴돈 이유는 네. 이분들이 그때 그 국정감사장에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 들고 왔던 자료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어. 예를 들면 정유라가 뭐 어떤 대회에서 무슨 상을 탄 선수인지 아냐? 뭐 얼마나 네, 훌륭한 맞아요. 유망주인지 아냐? 뭐 이런 진짜 쓸데없는 자료들을 막 조사해가지고 막 안민석 의원을 다구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본인이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예. 상임위 안에서 그 부처가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질의해 달라라고 그렇죠. 청원자가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그런 그 청탁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도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국회의원분들이.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온전히 내 시간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그 4분이라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왜 내가 이런 말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의구심 당연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으니 제 뭐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숙한 정황을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영상을 다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발언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김희정 장관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보면 진짜 새누리당이 공범이다. 이걸 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공범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다 현역이죠. 뭐 떨어지신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상 정치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이분들 중에 혹시 바른당으로 가신 분이 있나 좀 궁금하네요. 잠깐.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네. 관련 그 사범들을 저희가 분류를 해봤는데 근데 이분도 짚어야 되지 않아요? 또 누가 있죠? 시켜야 될 사람들 중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그렇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이 사람이 이 책임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 새누리당이 부역자다 이 말 했는데 네. 또 다른 부역자 그룹이 있죠. 네. 지금 국무위원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논의를 하고 결정하고 수행하고 네. 알았든 몰랐든 그러니까 알았으면 진짜 바보같이 그 일을 수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몰랐으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들이 대통령 이 자리에 앉혀놓고 삥 둘러서 회의 안에서 결정한 일들이었는데 대통령 하나 쫓아내고는 얼굴에 그냥 점 하나 찍고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내가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그러네, 하고 진짜. 있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대선 주자야. 심지어 대선 주자야. 심지어 이 조윤선 장관은 구속되는 당시까지 장관직도 안 버려. 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결국에 사의를 밝혔죠. 수리됐나요 지금? 예, 수리는 바로 네.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수리할 거면 네. 장관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장관직을 유지한 사람 딱지를 뭐라고 갖고 있냐고. 그러게요. 그것도 파면 위기라서 그냥 사퇴를 한 거지 파면과 사퇴면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르죠. 예. 처우가 달라지는 거죠. 어딘가 저 위에 물어봤겠지.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뭐 이러면서 좀 딜레이가 됐던 것 같아요. 전격 구속이었잖아요. 남편한테 또 물어봤나? 아, 네. 그렇죠. 뭐 문자가 왔나 보다. 네. 띵동 이렇게. 그 의원님 잠깐 아까 얘기하신 그 국무위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 요거를 지난 연말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박원순 시장이 그 국무위원 회의 자리에서 예. 제기를 했어요. 가서 뭐 호통을 치면서 당신들 다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자격이 있냐? 여기 앉아 있어 뭐 나란 일을 논할 자격이 있냐라고 호통을 쳤는데 묵묵무답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 그래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잖아요. 음. 뭐 사과 반성 한마디가 없어. 예, 최소한 국무위원 연명으로 저희들이 잘못은 있지만 지금 시기에 뭐 인사청문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임명권자가 없으니 그냥 과도 내각으로서 이 일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런데 황교안 보세요. 사실은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냥 직책은 총리인 거죠. 총리가 네. 그 일을 하는 건데 아예 명함도 바꿨어. 네, 명패 명패도 보셨어요? 바꾸고 그거 너무 웃겼어요, 정말.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라고 아예 네. 명패도 바꿔. 바꿨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명패 가장 먼저 바꾼 한 게. 거잖아요. 참 이 사람도 단순하게 총리만 온 게 아니고 네. 법무부 장관 시절을 쭉 거쳤다잖아요. 그래서 뭐 국정원 대선 개입 때도 마찬가지고 간첩 조작 사건도 그때 법무부 장관 했고 네. 또 2014년에 정윤회 게이트 이게 막 터졌을 때 십상시 게이트라고 터졌을 때 그때도 법무부 장관 했던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정부 질문 나오고 뭐 할 때 내용이 모른다. 그런 일이 없다. 찌라시 수준일 뿐이다. 그리고 문건이 유출되는 것이 훨씬 더 문제다. 그냥 이렇게 네. 문제 제기해 왔던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분이 보수 진영에서 대권 주자로 밀고 있는 이유가 좀 해석이 되죠. 네. 일단 뭐 근데 반기문 총장이 좀 회생이 되면 이분이 나올 근거가 없을 텐데 네네. 네. 워낙 밀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계속 찌그러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요 세 가지 부류, 지시자, 공모자, 네. 수행자, 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나쁜 놈들일까요? 다 나쁘죠. 다 나쁜데 그래도 얘네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다. 조금 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일단 지시자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것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또 네.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크게 나쁜 짓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책상 정말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김기춘에 대해서 네. 더 많은 국민들의 공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했던 범죄나 나쁜 짓에 비하면 아직 알려진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나중에 정밀 진단에서 김기춘은 따로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김기춘이 진짜 평생을 권력만을 쫓아다니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흔히 권불 10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권불 50년 가까이를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권력을 유지했냐면 자신의 반대파를 숙청하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네. 정치를 해낸 게 아니라 숙청을 계속 했던 거죠. 네,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도 이 포승줄에 묶이는 이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또 모르겠어요. 어떤 줄을 타고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올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 공모자들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뭐 시키는 대로 했던 것 뿐이다. 뭐 이렇게 뭐 생각 감싸주려는 또 시각도 이건 있는데 거의 그 삼성전자의 광고를 먹은 언론사들이 쓰는 기사랑 비슷한데. 그런가요? 이 지시자와 범죄를 공모해서 이득을 취한 요 공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만큼 자발적으로 부역했는가의 정도가 좀 각각마다 달라요. 김종 차관 같은 경우에는 좀 저 박태환과의 또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잖아요. 예. 박태환을 또 협박하는. 근데 내용이 너무 저질스러워.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참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항변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 전혀. 그리고 그게 자신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정경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수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죠. 잘못된 행위를 할지라도 네. 이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는 것이고 위계관계와 서열로 인해서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명확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되는 거죠.
네, 네. 저도 지시자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자이면서도 지금까지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가장 이 문제를 만들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대의 명분만 앞세우고 결국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수행자들에서 저는 내부 고발자 문제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네. 오늘 이제 이슈 정비 시간으로 전체 최순실 게이트 구속자들 쭉 명단을 리스트화해서 알려드려 봤는데 네. 이것만을 가지고도 해야 될 얘기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장 PD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내부 고발자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얘기는 따로 예, 이 한번 사람을 다뤄볼 필요 있는 것 예, 같아요. 의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부 고발자 상황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네. 것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사안들을 바라보는 언론들의 시각은 어땠느냐라고 네, 맞아요. 하는 언론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김기춘이라든가 조윤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밀 진단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일단 폐차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더 이상 뭐 구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슈 정비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아까 잠깐 광고를 해드린 것처럼 정유라를 덴마크까지 원래 독일로 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덴마크까지 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독일로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김현정 거는 뉴스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렇죠. 거예요. 굳이 팟빵 아니어도 많이 그러게. 들으시는데 이거는 팟빵의 정책에 굉장히 반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다고 PD님 회사 측에. 아니 저희 전파 송출권을 땄으면 그거에 충실해야죠. 그렇죠. 아니 손석희 목소리를 왜 팟빵에서 들어야 되냐고. 그러게. 그럼 라디오를 하지 말든가. 정봉지 봐요. 전국구도 하고 품격시대도 둘 다 순위에 올라가 있어. 이건 진짜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요. 의원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묶어서 어제- 하나로 하든가 그냥. 그러니까 광주도 안 가시고 이거에만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니, 되신 거예요 어제? 진짜 아니 제가 그 어제- 김광진 의원이 어제 그 문재인 전 대표 광주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거기도 안 가고 가? 여기로 왔어. 문재인이 불러도 안 가 이제. 근데 큰일 났어요. 제가 하다가 가끔은 얼굴 좀 비춰야 되는데 원래 광주 행사니까 제가 그래도 호남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비서분도 참석한다고 다 일정을 연락해 놓은 거예요. 네. 우전팀한테. 근데 전화가 왔어. 방송하려고 여기 왔더니 대표님이 하기 전에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부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어제 보고 오늘 또 했네요. 거의 여기로 날마다 출근하고 있어요. 네. 그냥 여기 그냥 뭐 라꾸라꾸 2개 갖다 놓을 테니. 그러니까요. 점점 아, 얼굴이 누렇게 뜨고 있어요 진짜. 취식하세요 그냥 여기 네. 앞에서. 12시, 밤 12시가 되면 잠을 못 자. 이게 그 순위에 대한 노이로제가 생겨가지고 12시에 근데 바로 딱 올리는 게 아니대요. 네. 12시 5분, 뭐 어쩔 때는 그래요? 10분 뭐 이렇게 분 단위로 또 올라가는데. 파악을 하셨네요. 네, 제가 계속 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어제는 12시 5분에 딱 바뀌었어요. 네. 드디어 21일. 근데 20일을 못했어. 20이 안 해. 예? 주말이나 일이. 조금 뭐 그러니까요. 경쟁이 덜 치열했. 제가 봐요. 이걸 보고 김용민 PD가 매번 네. 그 페이스북에 왜 재벌 대기업이 골목 상권 진입하냐 해가지고 TBS 앞에 가가지고 막 항의 시위하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을 진짜 뼈저리게 느껴. 아. 그러니까 JTBC랑 TBS 이런 거는 팟빵에 좀 올리지 말란 말이에요. 맞아. 방송에 충실해야지. 몇몇 분들하고 식사하려고 하는데 왜 식사 자리에 안 오냐 예약돼 있는데. 시사 정비소 녹음 중이라고 얘기했어야죠. 큰일 났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근데 그 행사 안 가니까 다 안 도와준다는 거 아닐지 모르겠네. 그런 데는 좀 다녀오세요. 없어도 되니까 우리끼리 할 테니. 네. 그런 큰일 데는 났네. 이러다 다 죽어. 아니 그거 하지 마. 큰일 났어. 이거를 좀 네. 최대한 뒤쪽에 해주세요. 하고 그래요? 더 하고 싶으시면 저 사람들이 열심히- 안 듣는 부분에 좀 앞에 요거 하면 끝까지 안 들어 사람들. 하루에 진짜 10번씩 제가 막 연습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러다 다 죽어. 안 닮았어요? 미치겠다 진짜.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네. 저희도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먹는 광고가 들어왔어요. 뭘 먹어야 하나?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충실하게 먹으면서 네. 광고를 해드리겠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제가 그래도 나름 SNS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광고를 저희 시사정비소에 주시면 제 SNS에 네. 사실 정당들이
튼튼한 반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집이 있는데 네. 왜 이제 와서 텐트 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놈의 텐트는 선거 때마다 맨날 치긴 치는데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가 없어.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친박연대인가 어버이연합인가 거기서 이번에 텐트 쳤다고 막 네, 하던데 맞아요, 오늘 맞아요. 거기서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날씨 엄청 춥다고 하던데. 같이 모이면 되겠네요, 거기. 아, 그리고 네. 그 광화문 광장에 그 공기청정기 주자라고 하는 그 행사 하더라고요. 네. 펀딩 맞아요. 모금 네. 운동. 그것도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거기서 며칠 잡았는데 거기서 진짜 오랜 기간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시끄럽고 뭐 이런 거보다 공기가 정말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 왕복 그 8차선 도로잖아요. 그 근처에. 거기서 그렇죠. 막 매연을 마시면서 힘들죠. 아유. 그나저나 우리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제 안희정 지사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고 오늘 이재명 시장이 또 하시는데 안희정 지사는 볼수록 멋있기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빠져드는 모든 SNS를 총동원해서 하루에 막 10번씩 올려드리고 네. 정말 근데 시사 정비소에 광고 해주시는 광고주 분들은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해안이 네, 있으신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이 방송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아시는 분들이죠. 그럼요. 블루칩을 보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네, 맞아요.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계의 이영애 씨거든요. 그게 하루 뭐야? 종일 자기 상품만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부끄럽네요.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루긴 했는데 우리 반기문 총장의 한반도 대기행 뭐 요즘도 연일 계속되고 있어요. 네. 예? 뭐 멈추질 않아요 이분은. 폭주 기관차 같아. 근데 요즘은 거의 정신 승리에 입각해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자기 캠프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빠져나가고 있고 뭐 오라고 하는 정당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다 내가 사실상 승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뭐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다. 뭐 조간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